네, 램블러 사용법 두 번째,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을 기능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얘기한 내용 중에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나침반 버튼, 이게 주행 중에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침반 버튼 아이콘을 보면 검은색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이런 모드와 요게 이제 지금 지도 고정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터치하면 붉은색 삼각형. 자, 요것은 북쪽 고정 모드라고 해야 되나요? 예, 북쪽이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모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자,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나오면 이제 내비게이션,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처럼 내가 보는 방향이 항상 위를 향하게 지도가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첫 번째 지도 고정 모드라는 것은 지도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도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동을 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내 위치, 이 위치 포인트가 움직이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놓고 사용할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렇게 전체 랠리 코스가 다 보이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이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내가 전체 코스 중에 지금 어느 부분을 지나고 있는지를 보면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많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빨간색, 지금 이제 움직이면 이 버튼이 항상 이렇게 기본 값으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빨간색 삼각형이 나오는 모드는 내비게이션처럼 움직이면 내 위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위치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지도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움직이면 내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지도가 움직이게 되는데 북쪽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위치가 지도가 이 포인트가요. 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 아래로 갈 수도 있고 내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요. 왜냐하면 북쪽은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경로에서 내가 움직이는 길을 따라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북쪽은 항상 고정되어 있고 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 포인트가 움직이는 길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아래쪽으로 막 내려가게 보일 수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위치하고 있는 방향, 가는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나오면 내가 가는 방향이 항상 상단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 내비게이션처럼 그냥 앞으로 쭉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드로 지금 현재 이 모드로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그 산처럼 꼬불꼬불한 길에서는 오히려 이게 불편할 수도 있어서 저는 요 빨간색 삼각형 모드와 이 내비 모드를 번갈아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설정인데요. 그 톱니바퀴 버튼 좌측 왼쪽 아래쪽에 이제 톱니바퀴 버튼이 있죠.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상단에는 지도를 선택할 수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화면 자동 꺼짐 방지라고 해서 지금 제가 켜놓은 겁니다. 이게 아마 처음 기본값은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을 텐데요. 이것을 이렇게 켜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폰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화면이 꺼지잖아요. 그걸 얘가 방지해 주는데 간혹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막 주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화면이 자꾸 꺼지면 다시 멈춰서 켜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랠리 참가하실 때는 아예 아이폰 기준입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서 자동 잠금 시간을 안암으로 항상 켜져 있게, 물론 이제 뭐 배터리나 USB 전기를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두시고 램블러를 사용하시면 램블러에도 아까 말씀드린 화면 자동 꺼짐 방지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놓고 그러면 화면 꺼짐 없이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요 가운데에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랠리면 이 분홍색 라인을 따라가죠. 그러면 이제 이 내가 가는 길이 이 분홍색 라인을 보고 따라갈 텐데 계속 내가 가는 길도 차곡차곡 저장이 되는 겁니다. 예, 저장이 되는 거라서 이걸 꼭 켜시고 랠리 코스에 코스를 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이렇게 한번 당겨서 검은색 버튼을 누르면 이제 뭐 지금 올리기, 뭐 나중에 올리기 하든 어쨌든 나중에 올리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눌러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상단에 보시면 네모난 4개의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것은 뭐 내가 지금 있는 지점에 기념사진을 찍던가 아니면 관심 지점 포인트를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뭐 관심 지점을 기록해 두거나 육성 메모를 하거나 뭐 이런 기능인데 뭐 많이 쓰진 않는데요. 이걸 이렇게 화면을 밀어 보시면 소요 시간과 거리가 나옵니다. 이동한 거리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쓰시면 내가 이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어느 정도 거리를 탔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네. 자, 그리고 나의 공간 제일 아래쪽에 가운데 있는 이 아이콘 나의 공간 보시면 그 다음에 중간에 나의 기록 보기 누르시고 내 보관함에 가면 M3랜 1일차 받아둔 게 있죠. 그러면 1일을 마쳤으면 요거는 이제 보관함이라는 것은 이 폰을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게 아니라 내 폰에 내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1일차는 내 폰에 항상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경로 제거를 누르시면 그리고 다시 나가서 활동 기록 제일 아래에 왼쪽 활동 기록을 누르시면 자, 요 랠리 코스가 사라졌죠. 네, 이렇게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일차를 보이게끔 하면 되겠죠. 자, 2일차는 제가 어제 아직 내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일차만 있는데 뭐 이렇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다시 선택해서 경로를 추가하면 됩니다. 항상 보관함에 이 파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경로를 제거하고 추가하는 거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램블러에서는 동시에 경로 추가를 5개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오히려 뭐 많이 해놓으면 더 복잡한데 어쨌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램블러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램블러는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 라인을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확대를 하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러프하죠. 네, 이렇게 자세하게 라인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특히 이제 램블러에서 저장한 GPX 파일은 괜찮은데 산길샘이나 다른 그 프로그램에서 저장한 GPX 파일을 불러오면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직선으로 꺾어졌죠. 실제로는 이렇지 않은데 이게 좀 산길샘에 비해서 조금 뭐랄까요, 램블러의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폰은 산길샘 어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램블러를 사용해야 되고요.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산길샘을 쓰시면 보다 정확한 루트를 확인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산길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다시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즐거운 랠리를 기대하면서 랠리를 위한 기초적인 램블러 사용 방법 안내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